스키너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 풀기에 앞서 먼저 이론적 배경을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조성. 우리 조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만들어서 이루건다. 그래서 뭐 기금조성, 환경조성 근다잖아요. 그러면 행동조성은 뭐냐?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로 나누어 접근한다. 예를 들어서 수업 중에 산만하고 태도가 나쁜 행동에 대해서 무관심을 보이고, 교사의 설명에 주의를 기울이면 칭찬과 관심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한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강화라는 것은 사람을 통제하기에는 강화와 처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 행동 통제에 대해서는. 강화. 이것은 좋은 것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좋은 걸 증가시키는 것을 정적 강화라고 했고, 이 정적 강화를 부호라 생각하면 플러스라고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방청소를 하면 게임하는 시간을 1시간 연장해 주겠다. 여기서 게임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애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화를 주는 것은 뭐냐? 1시간을 더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좋지 않는 것을 감소시킨다. 부적 강화. 예를 들면 방청소를 하면 잔소리를 줄이겠다. 이것은 감소시키는 것이잖아요. 이게 잔소리가 좋지 않는 것이잖아요. 좋지 않는 거. 그래서 줄이겠다. 이것은 강화, 부적 강화. 그래서 이것은 부적 강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이것은 참 언론 보기 쉬운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그대로 외우십시오. 반복. 정적 강화는 좋은 것이다. 뭐 플러스다.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것을 감소시키는 것은 부적 강화다. 이게 잘면 부적 강화다, 부적 처벌이다. 나중에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제가 간곡히 이야기지만 이것은 몇 번 읽고 자기가 머릿속으로 완전히 이미지화 시키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처벌, 부호를 마이너스로 표시하거든요. 처벌에는 정적 처벌이 있고 부적 처벌이 있거든요. 정적 처벌은 뭐냐? 내가 싫어하는 것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교통위반 걸려가지고 범칙금,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범칙금 내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걸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적 처벌,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부적 처벌의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제거한다. 쉽게 말해서 음주운전은 면허증이 박탈되는데 면허증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굉장히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뺏어버린다. 그래서 부호로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정적인 게 좋아하는 것은 플러스, 그 다음에 제거하는 것은 마이너스.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이 네 개는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속 강화다, 간헐적 강화는 그건 좀 쉬운 거예요. 강화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연속적 강화하고 간헐적 강화. 그러면 연속적 강화는 뭐냐면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강화문을 제시해요. 계속 뭐 도덕적인 행동을 애가 많이 했다. 뭐 그 도덕적 할 때마다 뭐 용돈을 준다든가 뭐 간식을 준다든가 그게 줘야 되는데 사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강화문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헐적 감각에서는 간격과 비율이 있죠. 간격이라는 거면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뭐냐? 우리 지하철 배차 시간 간격 그런 거 있죠. 시간대 5분 후에 온다 뭐 온다 쭉 시간을 기준으로 것이고, 그 다음에 비율은 행동에 몇 번 했느냐 그걸 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고정 간격과 가변 간격, 그 다음에 고정 비율과 가변 비율, 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 간격이 뭐냐면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이 경과하면 강화문을 제공하겠다. 예를 들면 엄마가 1시간만 네 공부하고 있으면 내가 과일을 갖다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애들이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요령이 생겨가지고 1시간 된 것이 아니라 한 55분 열심히 해줘. 나머지 그 시간에는 놀고 있다가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화문을 제시할 때는 행동하기 전에는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기당할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행동이 끝나면 바로 즉시 강화를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변 간격. 이 가변이 변동이라는 것이죠.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언제지는 온지 모르죠. 그래서 평균이 1시간 뒤에 행동을 강화를 제공한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1시간 내에 아무 때나 강화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공부해라. 그럼 엄마가 간식 갖다 주겠다. 근데 고정 가격은 55분에 딱 온다든가 뭐 딱 정해져 있지만 가변 가격은 5분에 갈 수도 있고 10분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효과가 좋죠. 그 다음에 비율, 행동, 고정 비율.
특정한 행동이 일어났을 때 발생한 수만큼 강한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뭐 과일 한 바구니 팔 때 5,000원 보수 지급한다. 이거보다는 자동차 세일맨도 있죠. 차 한 대 팔면 얼마 보수 지급한다. 그것이 비율, 몇 대, 행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강화가 강력한 것이 뭐냐면 가변 비율이거든요. 이것은 평균 몇 번이 반응이 일어난 후 강화를 제공한다. 이건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언제 예측할지 모르니까 이것은 항상 긴장되어 있죠. 예를 들면 슬로우 모션이나 뭐 그런 거, 로또 같은 거. 그래서 언제 터질지는 모르잖아요. 이게 항상 긴장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강하게 지속성 이용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이겁니다. 가변 비율 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정 비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변 간격 강화. 그 다음 네 번째 고정 간격. 이 순서대로 강화가 강력한 순서대로 다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간격보다 배차 시간 그런 것보다 간격보다 비율 간격이 가변 효과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저스는 클라이언트와 상담자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로저스 이론을 뭐라고 하냐면 현상학적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상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자기 주관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주관대로 동일한 상황이라도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고 해석한다. 그래서 우리 세상이 참 복잡해요. 자, 주관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의 근원은 자기 실현이다. 자기 실현. 자, 주요 개념을 봤을 때 현상학적의 장, 같은 현상이라도 이를 경험하고 느끼는 방식이다. 현상, here and now, 자기,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말하며 개인의 개념을 의미한다. 심리적 부적응. 왜 심리적 부적이 일어나냐면 현실의 나하고 이상적인 나와 차이가 클수록 부적이 나타난다. 정신질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통합된 유기체. 개인의 행동, 생각, 신체적인 존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 통합하는 것. 신체, 생각 전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인간을 바라볼 때 한 가지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자기 실현의 경향성,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의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완전한 기능하는 사람이다. 그럼 완전한 기능하는 사람 또 다른 뭐라고 하냐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내 삶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자기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말한다. 이는 남의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마마보이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재질을 발휘하여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경험을 충분히 가지는 사람이다.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5가지 특징. 자기 경험에서 개방적이다. 실존적인 삶을 산다. 유기체. 유기체를 신뢰한다. 유기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이 있으면 유기체고 생명이 없으면 무기체가 되겠죠. 그다음 창조성을 가진다. 5째, 자유롭게 산다. 내가 선택한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가지. 이걸 신. 창조적이고 자유롭게 살아간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5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타인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관심을 갖는다. 이게 로저스의 특징이죠.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개입 과정에서 상당한 진실성과 일치성은 로저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을 위한 완전히 기능한 사람. 이게 몇 가지요? 5가지가 있죠. 신, 창조적이고 자유롭게 살아간다. 인간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다. 보편적이란 말은 좀 이해가 되는데 객관적은 아니죠. 객관적은 주관적이랬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겠죠. 그 다음에 무조건 긍정과 관심의 수용을 강조했다. 이게 부모와 자식 간처럼 봐라 이거죠. 인간의 본성이 지닌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10번 로저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일단 이론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매슬로우 욕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이론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슬로우 욕구 이론의 특징은 인간은 본성은 성하고 자기 실현을 긍정적으로 갈망한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기 실현의 욕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매슬로우만 하는 게 아니고 로저스, 융 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는 태어났다. 매슬로우 저 유명한 욕구 5단계를 살펴보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는 지구에서 뭐 예수 빼고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생리적, 일단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안전,
집에서 TV를 보든 신문을 보든 뭐 여러 가지 안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안전 욕구가 충족이 되면 소속, 내가 어디 뭐 직장이랄지 어디 단체 소속의 욕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도 돼 있으면 이제 명예를 찾고 있죠. 존경의 욕구를 갖고 있다.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찰 수 있지만 자아실현 욕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욕구의 형태를 살펴보면 제일 1형태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이것은 1단계, 4단계. 아까 보면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뭐 존경의 욕구, 4단계가 기본 형태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이나 온도, 신체 안정, 존경의 욕구,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결핍의 욕구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 2단계에서는 성장 욕구, 자아실현 욕구, 잠재력을 발휘하는 욕구, 이것은 지구상에서 예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단계별로 보면은 1단계는 생존 욕구, 의식주, 이런 거죠. 생존에 관련된 욕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는 불안, 공포, 신체적, 심리적 안정. 일단 의식적 해결되면 심리적이고 신체적 안전을 추구하고 싶죠. 그 다음에 3단계는 애정, 소속의 욕구, 친구나 애인, 배우자 등이 필요하고 이유나 소속, 직장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욕구. 그 다음에 4단계는 자기 존중의 욕구,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 다음에 5단계 자아실현 욕구, 창조하고 학습하는 일에 정성을 쏟게 된다. 자기 실현의 욕구에 충족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17가지 나눠지는데요. 자기 실현을 욕구한 사람은 사람과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뭐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 타인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우리 저 유명한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자율적이며 창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그죠. 그래서 다 융화가 안 되고 각자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공감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애정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좋은 유머 감각이 있다. 유머 감각도 막 남발하면 안 되겠죠. 필요한 부분에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되겠지만 대인관계가 깊고 풍부해진다. 그 민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독선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실현의 욕구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생리적 욕구는 가장 하위 단계죠. 1단계죠. 그 다음에 극소수 사람만이 자아실현, 마지막 5단계죠. 이건 예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는 가장 상위 단계이죠. 마지막 5단계. 그 다음에 상위 단계 욕구는 하위 단계 욕구가 완전히 충족된 후에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이 결핍의 욕구라고 그러죠. 한 단계를 채우면 그 다음에 의식주, 배가 고픈데 배를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TV 먹고 신체적으로 안정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욕구, 인간의 욕구는 강도와 중요도에 따라서 위계적인 질서를 가진다. 그것이 아니죠. 이거 강도와 중요도가 아니고 이것은 결핍 충족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이 맞겠습니다.